서양에서 자란 제가 요즘 한국 젊은 세대를 보면서 제일 무서운 건요. 한국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이 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 제일 친한 친구랑 통화했었어요. 그 친구가 되게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야, 아니 한국도 이제 진짜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어. 외국인도 많아지고 영어도 많아지고 이제 좀 서양처럼 바뀌는 것 같아서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웃으면서 듣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잠깐만. 이게 왜 좋은 소식처럼 들리는 거지? 물론 저는 외국인이에요. 제가 한국에 살았고 한국에서 기회도 얻었고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걸 제가 반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 말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떤 나라든 좋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돼요. 일하고 배우고 세금 내고 그 나라 언어를 배우고 그 사회에 섞으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그건 나라의 힘이 돼요. 근데요, 문제는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을 받으면서 자기 나라를 내려놓으려고 할 때요.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건 좋은데 한국이 외국인 눈치 보느라 한국 다움을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건 발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조금씩 찔러내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너는 왜 그게 좋아? 왜 한국 간판이 영어로 바뀌는 게 좋아? 왜 자판기 영어로 바뀌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왜 한국 결혼식이 서양식으로 바뀌는 게 발전처럼 느껴? 그 친구가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냥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도 뭔가 더 글로벌해 보이잖아. 그 말이 저는 제일 무서웠어요, 여러분. 글로벌해 보이는 것. 그게 진짜 발전이라고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길거리 걸어보면은 요즘 그런 느낌 있잖아요. 카페 이름은 영어, 메뉴판도 영어, 가게 인테리어도 뉴욕 흉내, 음악도 전부 영어, 옷도 말투도 분위기도 전부 어디서 본 서양 감성. 처음 보면은 멋있어 보여요. 저도 알아요. 서양에서 자랐으니까 왜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알아요. 근데 오래 보면은 이상해요. 왜냐면 그 안에 한국 사람만의 냄새가 좀 빠져요. 깔끔한데 비어 있어요. 세련됐는데 뿌리가 약해 보여요. 예쁜데 어디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좋아했던 이유는 한국이 서양 같아서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한국 같아서였어요. 한국식 복잡함이 있었어요. 그걸 저는 무조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은 피곤하죠. 가끔은 너무 많죠. 가끔은 너무 간접 같죠. 저도 한국 살면서 숨 막힌 적이 많았어요. 근데요, 문화라는 건 원래 변한 것만 남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불편해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귀찮아도 사람을 묶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오래돼 보여도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전부 중주롭다, 구식이다, 서양처럼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버리면은 나중에 남는 건 그냥 복사본이에요. 근데 원본보다 못한 복사본이에요. 제가 이 말을 새가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서양에서 자랐어요. 스웨덴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았고 지금 호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양을 상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살아봤어요. 서양식 자유도 겪어봤고 서양식 개인주의도 겪어봤고 서양식 다양성도 겪어봤고 그 뒤에 따라오는 외로움과 무질서도 봤어요. 한국 젊은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말해요. 헨리야, 한국은 너무 답답해요. 한국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저는 외국에서 살고 싶어요. 좋아요. 가세요. 진짜로 가보세요. 저는 말리지 않아요. 여행도 하고 유학도 하고 일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세요. 그 경험은 사람을 크게 만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부탁인데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자기 나라를 쓰레기처럼 말하지 마세요. 외국은 영어가 아니에요. 외국은 인스타 배경이 아니에요. 외국은 영어 간판 몇 개 붙인 카페가 아니에요. 외국은 시스템이고 세금이고 외로움이고 느린 행정이고 비싼 병원이고 무너진 신뢰고 집 앞에서 밤에 조심해야 되는 감각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편리함, 안전함, 빠른 서비스, 늦은 밤에도 살아있는 거리, 택배가 제대로 오는 사회, 병원 바로 갈 수 있는 사회, 그걸 당연하게 누린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해요. 한국 별로야. 서양처럼 해야 해. 우리도 더 외국처럼 바뀌어야 돼. 근데 그 말 안에 진짜 무서운 무지가 있어요.
서양의 좋은 부분만 보고 서양이 잃어버린 부분은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스웨덴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스웨덴은 제 나라예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배울 점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스웨덴도 많은 걸 잃었어요. 너무 빠르게 바뀌었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받아들이려고 했고 모두를 배려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기 기준을 구리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어요. 외국인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준 없이 받는 시스템, 융합을 요구하지 못하는 정치, 자기 문화를 부끄러워하는 분위기, 문제를 말하면은 나쁜 사람처럼 만드는 공기, 그게 문제예요.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동네가 생기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다른 규칙으로 사는 동네가 생기고 우리라는 감각이 약해졌어요. 한국이 이걸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거 좋지만 한국어를 버리면 안 돼요. 한국 예절을 버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의 기준을 버리면 안 돼요. 한국 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뼈대가 버리면 안 돼요. 진짜 글로벌한 나라는 자기 색을 지운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 색이 너무 강해서 세계가 그 색을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예요. 왜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영어 간판 보러 와요? 서양식 웨딩홀 보러 와요? 뉴욕 흉내낸 카페 보러 와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한국어 들으러 와요. 한국 음식 먹으러 와요. 한국 드라마에서 느낀 감정 때문에 와요. 한국 사람들의 빠른 에너지, 밤거리, 편의점, 지하철, 반찬, 예의, 정, 그 이상한 따뜻함 때문에 와요. 근데 한국 젊은 세대가 그걸 자기 입으로 낮게 말하면은 바뀌는 사람들은 더 쉽게 가져가요. 더 쉽게 소비하고 더 쉽게 비웃고 더 쉽게 바꾸려고 해요. 이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문화는요 남이 뺏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건 좀스러워. 이거 너무 한국적이야. 우리도 그냥 영어로 하자. 우리도 그냥 서양식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뭐가 남았지? 저는 한국이 그렇게 되는 거 싫어요. 한국은 이미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오히려 너무 매력이 있어서 전 세계가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국 안에 있는 일부 젊은 사람들은 그걸 제일 늦게 알아요. 아니요. 저는 한국의 힘든 부분도 알아요. 월세, 경쟁, 눈치, 직장 문화, 비교, 부모 기대, 결혼 압박, 그걸 모르는 척 안 해요. 한국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고쳐야 할 건 고쳐야죠. 한국도 바뀌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숨 쉴 공간도 필요해요. 부모들도 아이를 덜 물어붙여야 하고 회사 문화도 더 인간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외국인도 더 잘 받아들여야 해요. 근데 바뀌는 것과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건 달라요. 여러분, 한국이 진짜 강해지려면은 서양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한국답게 더 성숙해져야 해요. 외국인을 받아들이되 한국어를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말하되 공동 기준을 지키고 개방을 하되 한국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고 세계를 나가되 한국 사람이라고 자존심을 잃지 말아야 해요.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 한국 젊은 세대가 해외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좋아요. 저도 외국 살면서 컸고 외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진짜 걱정하는 건 여러분, 해외를 동경하다가 자기 나라를 우습게 보는 태도예요. 그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련된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직 세상을 덜 본 거예요. 세상을 많이 보면요 오히려 자기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돼요.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은 오히려 자기 나라만 가진 냄새, 리듬, 말투, 식탁, 예절, 웃음, 불편함까지 소중하게 보여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누가 또 그러겠죠. 야 헨리야, 네가 뭔데 한국 문화를 지키려고 해? 맞아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안 있으면은 더 가까워서 안 보이는 것들이 밖에서 보면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은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 스스로 사게 팔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어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한국 젊은 세대가 더 자유롭고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자유가 한국을 부끄러운 자유가 되면 안 돼요. 영어를 배우세요. 외국에 가세요. 외국 친구도 사귀세요. 다 좋아요.
한국식 질서를 답답함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 여러분의 여러 가지 데려온 힘이도 있어요. 그 안에 부모 세대가 피 흘리면서 만든 나라가 있어요. 그 안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와, 이 나라가 뭔가 다르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서양을 배우는 거 좋지만 서양을 숭배하지는 마세요. 한국을 고치는 거 좋지만 한국을 버리지 마세요. 세계를 나가는 거 좋지만 돌아왔을 때는 지킬 집이 없으면은 그 성공은 되게 외로운 거예요. 제가 한국 젊은 세대를 걱정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한국이 가진 힘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잊어버릴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나라는 전쟁으로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난으로만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할 때, 자기 언어를 덜 중요하게 생각할 때, 자기 기준을 남에게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조용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서양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이 될 필요도 없고 미국이 될 필요도 없고 스웨덴이 될 필요도 없어요. 한국은 더 나은 한국이 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건 정부만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성세대만 한 일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한국을 좀스럽다고 말하고 싶은 그 입에서 시작돼요. 한국을 부끄러워할지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지 그 선택을 젊은 세대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한국을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한국을 버리면은 그건 진짜 역사적인 바보짓이에요.